18세기 후반, 영국을 중심으로 기계와 기술의 혁신이 일어난 그때를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무심코 외우기만 했던 그 옛날 외국의 사건은요. 우리에겐 이 단순한 교과서 속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내 생활과 나의 미래가 네 번째 산업혁명 속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제4차 산업혁명. 200년의 세월을 지나 지금의 나에게 불어온 네 번째 바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편리해지는 이 시대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다가온 네 번째 물결,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란 조금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시대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한번 쭉 나열해보는 건 어떨까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5G, 클라우드 컴퓨팅 등 꽤 익숙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이 모든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로 구성된 사이버 세상의 구축입니다. 4차 산업은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서 업종 간 또는 산업 간 영역이 무너지는 변화다. 사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진화되는, 그러니까 초연결, 초지능의 결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탈경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누군가는 그것이 어디에 있냐고 묻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그 모습이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건 바로 융합입니다. 통신망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며 각 산업과 기술의 경계가 사라지는 융합 현상. 그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이뤄진 커다란 변화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디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걸까요?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의 핵심 의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전 현직 대통령들과 총리, 경제장관, 다국적 기업의 총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된 것입니다. 다보스 포럼의 회장 클라우스 슈밥은 포럼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에어컨 켜줘. 4차 산업혁명의 슈퍼 아이템이 모든 경계를 허무는 기술의 융합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핵심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사물인터넷입니다. 사물인터넷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점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어떤 시점이라고 봅니다. 2006년도에 그 조깅화에 칩을 넣어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 조깅화를 신고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내가 조깅한 구간, 평균 속도, 그리고 칼로리 소모량 어떤 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물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도입되는 시기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오브 띵스, 이를 줄여서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 센서를 지닌 사물들이 서로 소통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주변을 구성하는 여러 사물들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채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능을 지닌 사물이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건 우리의 손에서 한시도 떼지 못하는 휴대폰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물 인터넷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죠. 생활 속 사물 인터넷의 예를 들어볼까요? 센서가 부착된 칫솔을 이용해 이를 닦습니다. 스마트한 칫솔은 내가 몇 번의 양치질을 했는지, 이가 잘 닦이지 않은 곳은 어디인지를 파악해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죠. 스마트한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면 간밤에 일어난 나의 수면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여 자거나 불편한 자세로 자면 침대가 스스로 움직여서 자세를 바꿔주기도 하죠. 이러한 정보는 스마트폰으로 전송돼 잠버릇 분석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물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건 이전엔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와 사물 인터넷이 구현될 수 있는 이유, 센서 기술과 통신 기술의 발전, 그리고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세상을 사이버 세상으로 투영해서 보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모든 사물들이 실제 데이터화되어서 사이버 세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사물 인터넷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물들이 통신을 하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데이터화되어서 지능화될 수 있을 때 4차 산업혁명이 구현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의 역할을 하고 데이터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물과 사물이 스스로 소통하고 사물과 사람이 대화가 가능한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사물 인터넷의 역할은 초연결이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요. 자, 초연결 사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통신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5G입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길 기다려왔듯 우리 앞에 등장한 5G.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알려진 5G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LTE 네트워크를 한층 뛰어넘는 기술입니다. 5G의 최대 전송 속도는 20GBps로 4G LTE보다 최소 20배, 최대 50배의 속도를 구현합니다. 또한 단말기와 통신사 간의 신호 간격을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데 5G의 지연 시간은 기존의 10분의 1인 0.001초. 이러한 초고속, 초지연이라는 5G의 특징은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기들이 연결되고 폭발적으로 형성되는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선 5G와의 융합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을 보게 된다면 도로에는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서 있습니다. 그 차들이 모두 다 통신을 합니다. 근데 한 대만 통신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차 내에서도 수많은 기기들이 있어서 그 기기들이 모두가 통신을 해야 됩니다. 어느 그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초연결성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이제 영상 데이터를 정보를 분석하고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4세대 통신으로는 부족했던 부분까지도 다 할 수 있다, 다 보낼 수 있다는 큰 특징이 5G에서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5G가 주도하는 네트워크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연결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연결성에 대해 짚어봤다면 이번엔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네트워크의 탑승에 있는 승객, 데이터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사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소통하는 사물들은
수많은 정보를 생성합니다. 1인당 5개의 디지털 기기가 연결돼 있을 때 전 세계 500억 개의 기기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형성되는 데이터 규모는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지는 거대 규모의 정보를 두고 사람들은 빅데이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정보와 디지털 흔적들이 흐르는 또 다른 바다. 어떤 사람들은 빅데이터를 21세기 원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가득 메울 정도의 빅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황금 열쇠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통계를 만들고 그 결과에 따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선 먼저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이제 클라우드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커다란 구름처럼 클라우드는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데이터 센터인데요. 클라우드에 저장된 빅데이터는 분석 도구에 의해 맞춤 정보로 가공되며 정제된 데이터는 비로소 정보로서의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빅데이터 기술들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다양한 영역에 중요한 양질의 그 정보들을 뿌려줘야 그 영역에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혈액을 빅데이터 기술에 비유할 수 있다면은 어떤 뼈대를 갖추는 구조적인 부분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그 서버에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고 활용이 되었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즉 클라우드 말 그대로 공중에 떠 있는 구름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이 뒤에 이제 구름이 따라다니면서 데이터,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들이 즉시에 바로 활용될 수 있게끔 되고 기업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 폭발의 시대에는 빅데이터라는 정보의 집합을 학습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인공지능, 기계로부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체계.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지능을 향상시키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사고 능력처럼 말이죠. 인공지능의 핵심은 딥러닝이라는 학습 방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분류, 분석하고 학습한 후 그 결과값을 기반으로 판단과 예측을 하죠.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의사결정을 사람의 개입 없이 기계 스스로 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사람만이 가능한 창작의 영역까지 손을 뻗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쳤더니 독특한 화풍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고 인공지능 작곡가의 능력 또한 음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죠. 남의 것을 모방해서 창조하는 또 인공지능이 생겼습니다. 시나리오도 쓰고 창작품도 나오고 영화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인간의 정신노동과 창조 활동을 딥뉴럴 네트워크가 거의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좁은 분야에서 응용을 하니까 우리 눈에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10년, 20년 지나면 대부분의 일은 단순 정신적인 노동은 아마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으로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손길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요, 바로 산업 현장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경제 발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스마트 팩토리. 자,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장 내의 모든 기기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대화를 주고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공장.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가동되는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무수히 많은 센서와 데이터로 산업 재해를 예측하고 관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 자동화 로봇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가능케 해 고객이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자의 주문에 맞춰 제조 공정을 스스로 최적화합니다. 제조업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해서 공장의 생산 체제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3요소인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확보해야 됩니다. 또는 거기에 이제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하드웨어 장치가 필요하게 되겠죠. 가장 아마 효과가 큰 스마트 팩토리 가능성이 있는 게 반도체 공장이 됩니다. 거기에는 1000여 개에 넘는 공정 스텝이 있고요. 거기 다 데이터가 생산이 됩니다. 지금은 거기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전문가가 판단해서 조정함으로써 수율을 높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게 컴퓨터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 같습니다. 터치만으로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스마트팜. 이곳 역시 IoT를 기반으로 설비되어 있습니다. 센서가 부착된 각종 설비들이 농작물 생장 환경에 영향을 주는 빛, 온도, 습도, 배양액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제어 장치를 통해 조절하며 농작물이 성장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데요. 각종 데이터는 팜과 연결된 스마트폰 어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원격 제어도 할 수 있습니다. 날씨, 입지 조건의 제약 없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것이죠. 수산업 분야에도 사물인터넷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양식장의 물이 더러워지는지, 온도가 떨어지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원격 조종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물고기의 양식 환경, 성장, 폐사 등의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최적의 생육 결과를 보인 데이터를 추출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는데요. 생산성 증대를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는 산업 종사자들에게 산업 전반에 불어온 네 번째 혁명의 바람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다양한 정보를 한데 모아놓은 빅데이터, 그리고 이 모든 걸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스마트 팩토리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가능성이 서서히 증명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산업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계속 침체되고 둔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지금 추세대로 가면 202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6년이 지난 2025년이면 아마 경제 성장률이 한 1.93%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그러니까 2%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어떤 제대로 대비해서 잘 그 기술과, 그러니까 제조업과 서비스 간의 융합이 가속화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025년도에 한 2.85%까지 증가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4차 산업혁명을 활용을 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025년도에 한 1% 가까이 올릴 수 있다. 뭐 그런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며 주력 분야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을 몰고 온 독일은 제조업과 IT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IT 기업이 즐비한 미국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센서, 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IoT 산업에 힘을 싣고 있는 추세인데요. 4차 산업혁명을 해석하는 시선은 다르지만 그 중심엔 인간을 위한 변화라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의 가치는 우리 삶의 터전을 스마트 시티라는 혁신적인 도시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 도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똑똑한 도시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와 비교해 무엇이 다를까요?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물들이 스마트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차장, 엘리베이터,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물 기기까지가 모두가 스마트화될 때 스마트 시티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물건들이 통신을 하고 모든 물건들이 통신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스마트 홈에서부터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 아파트,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 시티 또는 이제 스마트 도시, 국가까지도 확장되는 그런 모형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많은 것들에는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사물 인터넷이 기본적인 인프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들이 도시 곳곳에 서려 있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스마트 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집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더 잘 활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도시에서 발생하는 일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시민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늦은 밤 홀로 귀가하는 여성, 그 뒤를 따르는 낯선 사람. 두려움을 느낀 여성은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좌우로 흔듭니다. 이 움직임으로 인해 자신이 처한 위험 상황과 정확한 위치가 경찰서로 전송돼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CCTV를 통합 관리하는 관제실 119, 112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합 관리하는 관제실입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교통 및 방제용 CCTV와 방범용 CCTV를 통합 관리하며 현재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뤄지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산불, 하천의 범람과 같은 자연재해와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스마트 시티의 도로와 자동차는 조금 특별합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교통 시스템에 지능이 부여된 건데요. 운전자에게 교통정보와 도로 상황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주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도로 위를 달리는 각각의 차량은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차량의 위치, 속도 등을 서로 공유해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신호등과 같은 교통 인프라와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덕분에 차량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이 모든 건 자동차 자율주행의 기본이 되어 탑승자를 목적지까지 더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스마트 시티에 적용된 모든 기술적 요소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4차 산업혁명이 나아가야 할 길이기도 하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늦게 이 혁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앞선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4차 산업혁명 선발주자들과의 간극을 좁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이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먼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다룰 브레인, 즉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각종 첨단 기술이 집약된 융합의 시대엔 그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융합 인재 양성 교육이 뒷받침돼야 하죠. 더불어 이들이 재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한데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할 때 국가의 지원과 관련법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발전만이 아니고 사회의 발전도 같이 동반되어야 제대로 된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보십니다. 현재로서는 기술의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들이 적용됐었을 때 어떠한 법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교육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다 고려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해 정부는 산업의 진흥화, 제도 개혁, 교육 혁신 등을 진행하며 이 시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다면 4차 산업혁명이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텐데요. 인류에게 불어온 네 번째 변화의 바람, 4차 산업혁명. 앞으로 우리에겐 또 어떤 신세계가 펼쳐질까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는 이유, 그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봄이 왔음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듯이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편리함이란 갑작스레 찾아온 것이 아니기에 어쩌면 누리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아는 만큼 보일 겁니다. 빠르고 반짝이는 스마트한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